자, 이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정리 보죠. 자, 한 권 432페이지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거기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자, 출제자 의도 보니까 각 사례별로 즉 하자,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그 유형별 그 사례별로 선의악의 매수인의 권리 종류가 뭐고 과연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예컨대 우리 그 표에 보면은 그 대금가액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컨대 매수인에게 대금가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그죠?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해가지고 그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융합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표만 딱 머릿속에 잡으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 풀 수가 있겠네요. 되게 쉬워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엑스토지예요. 이수요자가 가는데 의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가장 불안할 자는 뭐예요? 그렇죠. 을이죠, 을.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갑한테 일정 책임을, 그죠?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되죠.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법정 책임이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매도인 보고 책임을 져라.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그 그림 보면 하자가 없는 그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되고요.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되고 또 완전한 물건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자의 유형은 크게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빨간 펜으로 권리의 하자, 그 표에 권리의 하자에 대한 밑줄 쫙 세로를 그으시고요. 자, 파란 펜은 이제 좀 덜 중요한 물건의 하자에다 파란 펜 밑줄 쫙 그으시겠습니다. 일단 하자의 유형에 권리 하자가 있고 물건 하자가 있구나 딱 머릿속에 그려줘야 되겠죠. 자, 권리 하자 보니까 크게 5가지예요. 자, 검정 펜으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전부 이전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에다 검정 펜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또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가비인한테 이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에다가 검정 펜.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자, 부족 멸실에다 검정 펜. 그래서 그거 그죠? 그런 경우 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한 물건이 있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제한 물건에다 검정 펜. 그 다음 5번째 저당권 전세권 행사되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다 검정 펜. 자, 이렇게 이제 권리하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에 따라서 쪼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 보니까 특정물 매매 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특정물 매매에다 검정 펜. 그 다음에 7번째 불특정물 매매 있을 경우 또 그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 불특정물 매매에다가 검정 펜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일단 딱 머릿속에 구별이 돼야 되겠죠. 먼저 봅시다. 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죠. 이 토지가, 예컨대 토지 소유자가 A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타인 거잖아요. 타인 권리도 이렇게 매매할 수 있죠. 타인의 재산권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 매매가 뭐니까 의무 부담행위니까 말이죠. 자기가 부담, 책임만 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했는데 일단 매매 계약은 유예예요. 매매 계약 유효한 걸 전제로 하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이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요 값, 그렇죠? 요 값이 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못 넘겼으니까 네가 책임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이 책임을 받는 말은 뭡니까? 이쪽 권리죠, 권리. 그래서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된다. 자, 그런데
매수인도 쪼개지죠. 선이 악이. 즉 이런 하자. 뭐예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다는 그 사실을 알았냐? 알면 악이, 모르면 선. 그죠? 그래서 쪼개져요. 자, 보니까 매수인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다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어지네.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줍니다. 선이 있네요. 그러나 악의의 경우는 해제권은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죠. 악의임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해제권이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악의자임에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사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의에다 검정펜. 그리고 거기 해제권에다 검정펜을 줄여줍시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해서 그 전부를 그죠,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악의의 매수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주어집니까? 해제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죠. 자, 제척기간 검정펜을 줍자. 제척기간 없어요. 즉 행사기간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부 표시 좀 어려운 말이 써 있습니다. 자, 악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무슨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 그렇죠.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한 거잖아요. 넘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을한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법정 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해제권이 생겨요. 그래서 법정 해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최고하고 해제 의사 표시. 그죠? 이렇게. 그럼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묻는다. 이거. 자, 채무 불이행. 그럼 뭐 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법정 해제 효과가 뭐예요? 그죠? 법정에 소급표가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또 뭐예요? 그죠? 손해배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그 전부를 이전할 수 없을 경우에 을이 만약에 앞에 계약 총칙편에 갑에게 너 이행 채무를 나한테 못 넘겼구나, 불이행했구나 해서 이행 불이행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게 되면 을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해제권도 있고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권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는데 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을이 선이라면은 해제권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다 똑같이 있다 이것처럼. 그런데 을이 뭐하면 악이라면은, 그죠? 해제권은 있지만 뭐는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을이라면 뭘 주장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 책임 주장을 해야겠죠. 산업 불문하고다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어떤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 그래서 그게 이제 570조에 적어져 있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433페이지 제 570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경우에 569조죠. 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매수인이 그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그런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모르는 경우 선의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죠? 자, 그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71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매수인만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매수인만 보호를 하고 있자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거. 그러면은 이 매수인 말고 이 매도인을 보호하려는 매도인이 이런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기에게 자기 건 줄 알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응? 어떻게 그런 경우가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B가 아버지라는 거죠. 얘가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요? A인데 어떻게 돼서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지 갑은 몰라요. 그런 사정. 그냥 돌아가시니까 187조에 의해서 그죠, 상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속에 의해서 상속 등기하지 아니해도
갑에게는 뭐예요? 소유권이 발생이 되죠. 그러나 법률행위 하려면 파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으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속 등기라고 하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줄여서 상속 등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 등기한 이후에 이렇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도 참 불쌍하잖아요. 오케이? 네. 그럴 경우에 이 갑도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그죠? 그러니까 갑도 이게 선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를 보호해야 되겠어요. 너 죽어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게 571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선의의 매도인 이런 거죠. 자,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에 매도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다음에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잖아요. 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이 이전할 수 없는 때는 선의의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얘한테도 뭐가 있어요? 해제권이 있다. 자, 이런 경우 우리 해제권, 그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죠. 물론 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었고요. 또 이 경우에도 매도인으로도 이 권리를 준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단 보니까 이왕이면 전화 경우에 악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으면 아한테 다시 가는 거야. 아버지 친구였나 보죠. 자, 그리고 아한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 권리를 이용할 것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다음 뭐예요? 그렇죠. 선이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악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매도인을 보호하는 어떤 규정도 있겠구나 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일부가 봅시다. 432페이지. 자, 두 번째 권리 하자의 경우에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보니까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했는데 그중 100평이 어떻게 돼요?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죠? 100평이 을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경우. 좀 가부를 뒤밖에 안 나요?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100평이라고 알고 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일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평, 그렇죠? 500평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가부는 바뀌어도 관계없겠어요. 자, 그 100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소유가 아니고요, 그죠?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를 이전할 수 없어요. 자,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 언제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죠. 꼭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상속을 받았는데, 갑이 큰형님, 그죠? 갑은 큰형님, 갑2, 작은 갑, 갑3, 막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공유 토지,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있죠, 문제가.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 형이, 조용해! 해놓고 자기가 매매해볼 수 있잖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전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매수인한테 어떤 칼자를 줍니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당연히 주어지고요. 근데 악의는 해제권이 없죠. 그죠? 그리고, 대금감해 청구권이라는 게 뭐야? 어차피 100평 못 넣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100평만큼 깎을 수 있게 대금을 감해 걸 수 있는 청구권을 이 을한테도 준다고요. 오케이? 대금 감해 청구권을 줍니다. 오케이? 자, 악의임에도 주죠? 악의여도 뭐예요? 어차피 100평 못 가져온 건 마찬가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악의에게도 준다. 악의의 권리, 악의의 매수임에도 대금 감해 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거. 자, 주의하실 것은 해제권하고 대금감해 청구권을 같이 이렇게 행사할 수는 없겠죠. 왜요? 해제권은 계약을 깨는 거죠. 대금감해 청구권은 뭐예요?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깬다, 유지한다. 전혀 다른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중복될 수가 없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대금감해 청구권이 있습니다. 악의임에도. 그런데 여기에는 제척기간이 있어요. 제척기간. 자, 선의의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요. 자, 각각 을사의 토지 1000평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토지가 800평을 갖고 200평이 부족한 거죠. 그죠? 자, 어떤 분들은 요거 갖다 선생님 수량이 부족하면은 물건의 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그 부족한 만큼에 대한 결국 소유권이 못 넘겨오잖아요. 소유권. 권리 하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럴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만 뭐예요? 해제권, 손해배상청권, 대금감액 청구권이 주어진다. 악의 무슨 어떤 권리도 없죠? 오케이? 그 다음 제한물권이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자, 예컨대 내가 을이 어떻게 됩니까? 요 매매를 한 목적이 뭐예요? 그쵸? 이 토지에다가 뭐 하려고? 건물 짓거나 공작물 소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어떤 지상권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미 뭐예요? 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건물 지을 수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역시 그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해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악의의 매수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물권이 뭐냐?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이런 것들을 말해요. 또 뭐 예컨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제한 물권화된 거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역시 선의의 매수인에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역시 이것도 제척기간 1년이고요.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된 경우죠.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된 경우. 자, 행사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저당권 전세권에는 뭐 경매청권, 경매권이죠. 이미 경매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그런데 C에서 얘가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바울하고 매매계약할 때 무슨 약정을 맺었겠어요? 대금은 이걸 1억을 주되 대신 이 갑이 뭐예요? 이거 말소비란 거거든요. 대금 받아놓고 뭐예요? 을이 엄청 착한 거죠. 이거 뭐예요? 말소 안 시킨 거야. 그럼 문제가 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해서 경매를 때려보죠. 그러면 뭐예요? 을은 뭐예요? 홀라당 뭐예요? 이 토지를 잃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그죠? 소유권을 X, 이렇게 잃게 되는 거예요. 역시 전세권, 이렇게, 그죠? 전세권을, 이게 갑이 뭐예요? 없애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을 안 주고요. 그럼 이 전세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매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을은 뭐예요? 그 소유권을 잃게 되죠. 딴 사람이 낙찰받는 겁니다. 그런 경우요. 자,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컨대 을이 말이죠. 요만큼 까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넘겨받고. 내가 저당권 넘겨받는 대신에 1억이 아니라 뭐 예컨대 5천을 한다. 이렇게 이제 까고 이렇게 넘겨받는 경우, 자기 인수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경매 때려져 버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매수인에게 뭐가 줘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뭐예요? 자기 대신 갖고, 이렇게, 그죠? 너 아무래도 못 가. 야, 내가 대신 돈 내놔.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그래서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어요. 변제익 상환 청구. 변제를 하고 대신 상환. 이걸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야? 악의임에도 다 있죠. 좀 이상하네요. 나는 이건 악의에도 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등기부 딱 봤는데 거기에 저당권, 전세권 누구나 다 볼 수 있나요? 다 볼 수 있죠. 안 볼 수도 있지만 다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안 갖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경매 때려줘서 소유권이 잃을 수가 있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임에도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권리를 다 줍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권리하자에서 자, 검정펜 밑줄 하셨죠? 유형에서는 전부, 일부, 부족, 멸실, 제한물권, 저당권, 전세권 행사. 그죠? 주의하실 것은
4번에도 전세권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전세권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용 수익을 수 없는 경우고, 5번은 뭐예요? 전세권자가 경매 때려 버려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달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 아기가 중요하다고요. 아기가 권리 전부의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해제권에다 검정권 밑줄. 그 다음에 아기에 또 있는 게 일부가 타인에 속해서 경우 대금감액 청구권이죠. 대금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된 경우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변제이상 청구권. 그렇게 검정권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딱 이미지적으로 기억하세요. 저도 이미지가 떠오르지 억지로 안겨지는 않아요.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전부, 아기에도 해제권, 그죠? 일부, 대금감액 청구권, 저당권 전세권 행사, 그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변제이상 청구권, 이렇게 그냥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지 억지로 안겨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하자 한번 볼까요? 물건의 하자 보니까 특정물 매매죠. 그죠? 앞에 그 조문들 있잖아요. 조문들을 살펴보지 않았네요. 572조 한번 볼까요? 572조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역시 수량구조 일거실 574조 돼 있죠. 번호까지 다 붙여놨죠. 575조 그렇죠. 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576조 저당권 전세권 행사, 그렇죠? 이렇게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물건의 하자 볼까요? 물건의 하자 이제 검정편 비주얼로 특정물 매매 해놨죠. 자, 보니까 101동 103호인데 우리가 특정 아파트 매매 계획을 체결했는데 그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법령상 하자 있죠. 이 법령상 하자도 이 특정물 매매도 우리 7번째 여기에 속하고, 7번째, 여섯 번째 여기에 속해요. 6번째, 그쵸? 여기에 속한다. 자, 이컨대 그 건축 목적이 토지 매매를 했는데 말이죠. 불허가 나버린 거, 그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뭐예요? 이 6번 특정물 매매, 그죠? 건축 불허가. 토지를 매매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토지 그 매수한 목적이 건물 지으려고. 근데 뭐 불허가 나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6번으로 해결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차이가 있죠. 앞에서는 그 매수인이 선의 또는 악이잖아요. 즉 선의면 좋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무과실까지 요구한다고요. 그죠? 뭐까지 요구해요?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선의 and 무과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선의 and, 그러니까 그죠? 물건의 하자를 책임 묻기 위해서는 얘가 뭐 한다고요? 권리의 하자를 책임 묻기 위해서는 얘가 선의면 좋고죠. 뭐 악의의 경우도 일부 권리가 있고, 그런데 물건의 하자를 물으려면 어떻게 돼? 얘가 선의 and 무과실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선의 and 무과실 참 많이 나왔죠. 265페이지 한번 날아가 보실까요? 자, 265페이지 보면은 그 선의 그리고 무과실, 선의 있는 무과실 되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채권편에 채권법 해가지고 그 2번, 3번 동그라미 있잖아요. 특정물, 불특정물. 그렇죠. 매도인 담보 책임 묻기 위해서. 그죠? 큰 물건에도 있고, 총소리가 한 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 거라서 여러분 잠깐 뭐 포즈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한번 일일이 요런 경우는 선의 and 무과실 요구하는구나 라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케이. 자, 다음 다시 살펴보셨죠? 기다릴 거. 오케이.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해적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있죠. 선의 경우에 선의 아닌 무과실의 경우에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해제권은 뭐예요?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시죠. 계약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면 그때는 해제권밖에 없겠죠. 그죠? 이때 제척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6월. 선이니까 사실을 안 나올 때 6월. 그 다음 특정물 매매.
우리가 종류물 매매 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주문했어요. 자,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자가 있어요, 물건에. 그죠? 그런 거. 냉장고가 어떻게 됩니까? 냉동이 안 되다. 자동차가 엔진이 멈춘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매수인은 뭐예요? 선의에는 무가 싫으면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거나 또는 뭐예요? 새 걸로 바꿔달라. 완전물로 급부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권리하자, 물건하자 나누고 매수인 선의하기. 그 물건하자는 무과시까지 선의는 요구한다. 그래서 쫙 그 유형법 5가지, 2가지, 5가지, 전부, 일부, 부족, 멸실, 그죠? 제한물권, 저당권, 전세권 행사, 그죠? 그다음에 특정, 불특정,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쫙 그려지면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미지로 기억합시다. 혹시 글씨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다 팍팍 사진 찍는 거예요. 팍팍. 그럼 뇌에 자꾸 새겨질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탁탁탁 사진 찍히죠. 그렇게. 그 다음 433페이지 그 표 밑에 보죠. 매도인의 나머지 임의 규정이다. 자, 임의 규정이다에다가 빨간 펜 뭔가 봐요. 자, 검정 펜으로 자,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인 게 당연히 뭐예요? 배제 특약 유효.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런 이 객관식에 보기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배제 특약은 무효다. 그럼 틀리겠죠? 자, 임의 규정이니까 한번 거꾸로 한번 나가볼 거예요. 임의 규정 우리가 본 게 566조, 432페이지 566조의 매매계약 비용부담, 이 임의 규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565조, 그 해약금 규정, 여기도 임의 규정이죠, 배제 특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537조, 거꾸로 한번 가볼게. 채무자 위험 부담조, 여기도 임의 규정이죠, 배제 특약이고, 그리고 536조 동시에 한경 것도 임의 규정이죠, 배제 특약 위험이죠. 그리고 우리 저당권, 물권편 가볼까요? 395페이지. 395페이지. 358조. 저당권의 효력이 범위, 그죠? 요거 임의 규정이죠. 배제 특약 유효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치권의 내용 387페이지. 387페이지. 역시 320조도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배제 특약 유효죠. 이렇게 한번 참, 이렇게 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쫙 앞에서 뒤로 뒤에서 쫙 정리를 하면 이제 나중에 분명히 그 힘이 생기는 거지.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뭐 경감 또는 다시 433페이지에요. 경감 또는 배제 특약도 유효하다. 그러나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뭐예요? 당연히 이거 나쁜 놈이네요, 그죠? 무효겠죠. 상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에서 5는 경매에도 적용이 된다. 1에서 5는 뭐예요? 경매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에도 적용된다. 경매에다 끔찍합니다. 그렇죠? 1에서 5가 권리하잖아요. 경매는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특수 매매를 봐요. 우리 물권편에서는 경매는 뭐예요? 매매가 아니죠. 그죠? 매매는 법률행위인데 법률 규정이야 그냥. 응? 그래서 거기서 그건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 규정이야. 따라서 등기 없이도 경락인,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만 완납하면 소유권이 발생돼. 여기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사집행법상 민법에서는 그게 보는데 민사집행법은 그거 특수매매로 봐. 결국은 그쪽 낙찰받은 사람이 이게 넘겨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매매의 법리가 거기에도 그대로 투영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경매에도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뭐예요? 매수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니까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578조에 되어 있는데 그러나 67 물건의 하자는 뭐예요? 경매는 적용되지 않아요. 일단 경매 나왔다 그러면 문일에 뭔가 이렇게 좀 금도 가고 아파트에 금도 갖고 좀 기울고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매에 그 물건의 하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578조 굉장히 어려워요. 경매에도 적용돼서 578조를 한번 가보실까요? 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항에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 우리 권리하자의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그죠? 채무자에게 경락인이 매수인 개념, 매수인은 채무자, 매도인 개념이 되죠.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 대금 감액 청구. 앞에 저기 어디인가 봐, 이 432페이지, 그죠? 매수인의 돼 있잖아요, 그죠? 해지와 대금 감액 청구,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비슷한 사례인데요. A가 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얘가 실소유자야. 자, 그런데 말이죠. 요 갑이 뭐예요? 갑을 한번 나쁜 걸로 만들어볼게요. 위조를 했어요. 서류를. 위조를 해서 이 엑스토지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 뭐예요? 갑은 소유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진정한 소유자는 A잖아요. 얘가 진정한 실소유자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은 뭐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 일을 저지르겠죠?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그쵸? 뭔 일 저지를 것 같죠? 자, 갑은 어떻게 됩니까? 자, 예컨대, 여기는 B라고 할까요? B. 이 B한테, B가 은행이야. 뱅크. 뱅크하고 뭐라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제라고 하잖아요. 물권행위라죠. 그리고 저당권 결국은 설정 등기를 해주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은 B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A는 채무자가 될 것이고, 얘는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뭐입니까? 희한이 됐는데 안 갚아 원금을. 그럼 B는 저당권자니까 저당권자는 뭐가 있다고? 이미 경매권이 있다고. 경매를 때렸어요. 자, 경매가 때려져서 요게 뭐예요? 을앞으로 경매가 실행이 돼서 을이 뭐예요? 대금을 완납했다. 대금을 완납했다. 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얘한테 있죠. 오케이? 그렇죠? 을, 얼마나 부산,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 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보니까, 마치 뭐예요? 이 경락인, 을이 경락인이 거죠? 경락인이 마치 뭐예요? 이 매매에서 매도인, 매수인의 그런 관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법리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결국 매수인 개념이 되는 것이고, 경매를 이제 특수 매매 개념으로 가보죠. 매매의 법리를 적용해서 얘는 매수인 개념이 되고, 얘는 뭐예요? 그쵸. 매도인 개념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런 규정이 그죠. 이렇게 딱 투영을 시키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그죠? 경락인이죠.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채무자, 물상보증인도 포함되어 있죠. 얘한테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벼살 보고 거기에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해제를 할 수 있고, 얘한테 해제를 할 수 있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2항에 전화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이미 날라버렸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 이 배당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대금 반환 청구를 이야기합니다.
자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대금 반환을 낙찰받은 금액이 있을 거면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돼 있고, 그 다음에 3항.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권리 또는 흥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그죠? 채무자가, 갑이, 채권자는 누구예요? 그죠? B, 은행이죠? 이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나, 그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갑이, 갑하고 B가 나쁜 놈인 그런 경우에는, 경락이는, 을은 먹을 수 있다고 이유, 흥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니, 이 나쁜, 양심불량한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서 또 뭐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양심불량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수준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제권, 대금과의 적분, 손해배상 청구해서 마치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게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딱 이미지적으로 한번 포스트잇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깔끔하게. 자, 이게 뭐예요?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게 꽤 잘 나왔어요. 어렵거든요. 그렇죠? 잘 안다, 수험생들이. 그 다음에 밑에 본 김에 보죠. 또 본 김에. 제사 지냅시다. 자, 435페이지 밑에 578조 받고 579조 보니까 채권 매매. 또 역시 매도인의 담보 책임적인데 보니까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매매 계약 당시에요. 자력을 담보하면서 추정한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정이에요. 본다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2항은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냐. 그럼 앞에는 채권 앞에 뭐가 생략됐겠어요? 변제기에 도달한. 요 말이 생략되고요. 2항은 이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데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고 수주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당시냐 변제기냐. 깜짝깜짝이죠. 매매계약 당시 변제기. 추정이다 깜짝깜짝이죠. 서로 뒤바꾸면 안 되겠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냐. 그게 1항이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냐. 2항. 이것도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0조의 특정물, 그 다음에 581조의 불특정물 종류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83조 담보책임과 동시항권 명문 규정으로 되는 거. 그래서 그게 동시항변권 416페이지 밑에 표에서 인정되는 경우에서 그쵸. 동그라미 5번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쵸? 그 다음에 다시 433페이지 다시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경매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에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점 봅시다. 매수인의 권리에 하자 제거 청구권이라는 거 없죠? 그런 거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점 보니까 이 규정은 매매 계약이 준용되는 유상계약, 즉 교환 임대차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미 우리 567조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나머지 잔챙이 보자고요. 436페이지 585조 동일 기한의 추정. 그죠? 자, 매매 당사자의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간주한다. 본다면 틀리겠고요. 그 다음에 586조 이것도 객관 지문으로 좀 잘 나오는 거죠. 자,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지를 지급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인도 장소, 그렇죠?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인도하는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할 수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 다음 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자, 과실하고 이자에다 파란 펜을 주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종입니다. 자, 매매 계약 있음 후에도 대금 완납 전이라면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죠. 인도를 기준, 인도 전이라면 당연히 매도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뒤에 보니까 대금을 완납 후에는 비록 아직 인도되지 않은 대금을 가졌어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읊게 되겠죠. 매수인거. 그죠? 대금 완납이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도를 받은 다음 날이 아니죠.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뭐 기한이 있는 경우 독하지 않아야 되고요. 관련 판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자 개념, 우리 앞에 해제도 이자 개념이 나와 있었죠. 423페이지 548조 이하, 그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그죠? 가야 한다. 이자 개념도 우리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적물에는 어떤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다면 대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자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88조 하고 589조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